여기 보면은 과세거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책에 보면은 과세 대상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과세할래 이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죠. 매출했죠. 여기다가 10% 부과하죠. 과세. 그죠? 과세 대상. 어디다가 과세할래? 어디다가 과세할래?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재화와 용역.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재화가 뭐야? 항상 뭐 할 때마다 재화나 용역을 어떻게 막 이런 말들이 항상 맨 앞에 붙습니다. 자, 그때 이거는 나중에 부가세에서 할 거야. 미뤘거든. 자, 설명을 할까요? 재화는 영어로 하면은 굿즈. 우리 굿즈 많이 해가지고, 그죠? 예, 굿즈. 영어로 하면 굿즈입니다. 용역은 영어가 더 쉬워. 서비스. 용역은 서비스. 용역이란 말이 더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습니다. 용역이란 말이. 차라리 서비스. 자, 그럼 먼저 재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재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봤느냐? 분명히 재화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었냐면은 회계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자산이 뭐야? 이랬을 때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화가 뭐죠? 가지고 있는 것, 채권은 받을 것, 이것이 자산이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때 그 재화, 요 재화하고 한글로도 한자로도 영어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 왜? 그때는 재무회계에서의 재화였고 그거는 회계상의 재화고 지금은 뭐다? 부가세법상의 재화죠. 부가세법상의 재화와 재무회계의 재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자, 그러면 재화가 뭐냐? 재화가 뭐냐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체물과 무체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자, 여기서 유체물, 무체물 이거는 우리가 유형, 무형 이래 했죠,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형, 무형.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어. 가치가 없는 것들. 그 가치가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뭐 공기 있죠? 공기, 강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재화기는 해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팔아먹을 수 없다 하고 같은 겁니다. 팔아먹을 수 없다. 공기하고 강물은. 그 얘들은 재화가 아니다. 재화가 아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체물과 무체물 되는데 유체물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이런 거 보도마카, 시계, 옷, 안경, 그죠? 그다음 뭐 요게 고프로,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리모컨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애들이 바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입니다. 그 유체물은 볼 거 없고 무체물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무체물은 뭐가 있느냐? 전기, 가스, 열, 각종 권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기 재화입니다.
보이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채물이지. 그죠? 그럼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어디죠? 한전.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죠. 전기를 계속 공급합니다. 자, 전기를 공급합니다. 이거 재화의 공급입니다. 알죠?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공급 뭐야? 매출이죠.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전기 고지서 있죠? 그 고지서 보세요. 거기에 부가세 있습니다. 과세돼 있다는 거지. 과세. 그죠? 그래서 뭐야? 이 전기는 과세 대상이야 이런 뜻이죠. 전기는 과세 대상이야 이런 뜻이 된다. 전기는 과세 대상이야. 그런데 수돗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돗물은 나중에 배웁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면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돗물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우리나라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 있죠. 그죠? 한국도시가스공사, 그죠? 또는 부산도시가스공사, 또 일반 또 개인업체에서 가스를 또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스 공급 뭐다? 과세야. 가스도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쓰죠? 그럼 그게 도시가스 고지서 보세요. 부가세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다? 과세 대상이다 이런 의미죠. 가스도 과세 대상이다. 형태는 없죠? 열은 뭐냐면은 열은 우리가 공동난방 시스템이 있죠. 공동난방. 예를 들어서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왜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있죠. 자,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럼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이 막 나죠, 그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열을 갖다가 열을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뒀다가 밤에 열을 보내줍니다. 밤에 열을 보내줍니다. 이래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그죠?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열을 이렇게 막 보내줍니다. 열을 막 보내. 그리고 여기 미터기를 달겠죠, 그죠? 미터기 달아가지고 열 쓴 것만큼 돈 내요. 왜? 이 열이 가스나 전기보다 싸거든. 그 공동난방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열입니다. 열도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죠? 열도 과세 대상이다. 그다음 각종 권리. 우리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학권 이런 거 있죠? 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을 판매한다.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화의 공급이다. 과세 대상이다. 자, 일반적인 여기에 유체물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옷, 선풍기, 컴퓨터, 노트북, 그죠? 저기 뭐 고프로 뭐 여러 가지 있죠. 책상, 의자, 저 소화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그거는 유체물. 그런데 걔들은 빼고 전기, 가스, 열, 각종 권리도 재화에 해당이 된다. 자, 얘가 바로 재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화가 아닌 것들이 있어. 재화가 아닌 것들. 재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재무회계상의 재화와 부가세법상의 재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집회주화. 이런 그 뭐죠? 재무회계에서는 집회주화 재화입니다. 재산이죠. 그런데 부가세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 지폐를 판매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지폐는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전기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열을 공급하고 특허권을 판매할 수 있죠. 공급하거든. 그럼 과세야. 이 과세 대상이야.
부가세 10%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판매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있죠? 주식하고 채권 있죠? 사채 이런 것들 부가세 없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부가세 없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부가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상품권. 이건 상품권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돼?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판매해서 부가세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상품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돈을 미리 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얘는 일종의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 상품권을 판매하면 얘도 재화가 아니다. 뭐 이거 말고도 하면 뭐 수표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수표,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은 재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게 여러분들 161페이지에 저 재화 있죠? 재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내가 책보다, 그죠? 책보다 훨씬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화가 뭐야? 제3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유체물은 알겠고 무체물은 전기, 가스, 열, 각종 권리. 얘들도 재화야 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얘들도 재화야. 얘들 공급하면 과세야. 공기, 강물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어디죠? 금강산 관광 그때 일할 때, 그죠? 현대에서 그때 금강산 공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지역에서는 알프스 공기, 히말라야 공기 이렇게 팔거든. 그걸 따라서 우리도 금강산 공기를 팔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그 금강산 공기를 지금도 팔고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도 팔고 있으면 얘가 그때 판매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재화를 첫 번째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얘가 바로 과세 대상이다. 용역은 나중에 용역에서 설명할 겁니다. 예, 용역은 자, 재화의 공급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 161페이지 맨 위에 재화의 공급 되어 있죠. 자, 이 재화의 공급을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자, 실질 공급, 간주 공급 안 나와 있죠, 그죠? 그 실질 공급이 어디 있느냐? 161페이지 맨 밑에 있는 애들, 그게 실질 공급입니다. 161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네, 그게 실질 공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질 공급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메인 매출 전표할 때 그 매출 있죠? 매출 걔들이 다 실질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공급은 이겁니다. 자, 뭔가를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야.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 공급. 그러면 간주 공급은요? 간주 공급은 공급하고 대가를 안 받았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요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거 하기 위해서. 간주 공급. 자, 그러면 실질 공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161페이지에 맨 밑에 표 있죠? 매매계약 이거 공급하고 현금 받았다, 외상했다, 할부로 판매했다, 그죠? 뭐 조건부
또는 위탁 판매, 기타 등등 어차피 공급을 하고 대가를 받겠죠. 이런 걸 우리는 실질 공급,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가공 계약은 뭐죠? 가공해 주는 거죠. 가공. 그죠?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죠? 반제품이죠. 반제품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 주죠. 가공을 해서. 그런 거 가공 계약.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도 실질 공급. 교환은 우리가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야. 자, 근데 그 가구점한테 노트북을 팔았더니 그 가구가 좋은 거 있네? 그 가구로 가져왔죠. 그죠? 교환했죠? 이런 건 교환 그래. 어차피 가구로 대가로 받은 거죠. 어떻게 하든가 대가를 받은 건 실질 공급. 그럼 간주 공급은 대가를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런 걸 간주 공급. 기타 등등 이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간주 공급.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재화의 공급 특례, 간주 공급 이래 돼 있죠. 그 간주 공급을 네모를 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주 공급. 이게 시험에서는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꼭 가끔 계속해서 자주, 요즘은 자주 간주 공급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주 공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간주 공급은 크게 네 가지. 1. 자가 공급. 1. 자가 공급. 이런 거 164페이지에 있죠. 자가 공급. 자, 자가 공급이 뭐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자가 공급은 요겁니다. 우리가 원유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원유를 수입을 했죠. 원유를 수입을 해서 뭐 기름을 만들어내죠. 기름 만들어냅니다. 그죠? 정유하죠. 정유. 그죠? SK 정유. 여기는 휘발유 담고, 자, 여기는 경유 담고, 기타 등등, 그죠? 예, 기름들을 뭐 항공유, 등유 많이 넣죠. 예, 등유도 있고. 기름을 걸러내죠. 예, 걸러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런 만든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 전국에 배달해 줘야 되죠. 자, 주유소에 배달합니다. 이건 배달할 때 어떻게 배달해? 탱크롤이 있죠? 탱크롤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탱크, 기름 탱크, 그죠? 탱크, 여기 SK, 그죠? 이 트럭에다가 딱 싣고 배달하죠. 배달합니다. 이 배달할 때 이 차 있죠? 이 차 기름 쓰죠? 이 차 기름 쓰잖아. 기름 어떻게 해? 밖에서 넣어? 우리 회사 기름 천지야. 그죠? 요 기름 넣겠죠? 요 기름 넣을 거예요. 기름. 그죠? 요 기름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름을 우리가 썼죠?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소비한 거야. 그걸 두고 자가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소비하는 거야. 그걸 자가 공급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다. 이래 보는 거야. 얘는 괜찮다. 이거는 뭐 빨리 배달해야 되죠. 빨리 배달해야 또 주유소에서 또 소비자들한테 물건 팔면 거기서 또 세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국가가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봐줄게. 그런데 얘들은 공급이야. 얘들은 공급이야 라고 국가가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면세 전용,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그죠? 유지, 직매장 반출.
요거 설명하면 끝나겠네. 자, 얘기해 볼까요? 자, 면세 전용. 우리 책에는 면세 사업의 사용일이 나죠, 그죠? 예,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알죠? 뭐, 저거를 뭐 이해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면세 전용.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야. 알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원자재를 사와서 매입을 해서 원자재 자 사와가지고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죠. 그럼 이제 부가세가 생기죠. 그럼 또 부가세 납부하고 이래 됩니다. 근데 얘는 면세 사업자니까 얘는 이제 부가세는 안 나타나죠. 얘는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얘 입장 보세요. 만약에 예전에 내가 이런 분게 있죠. 자, 얘 똑같은 노트북을 샀어. 예를 들어서입니다. 똑같은 노트북을 얘가 만약에 노트북을 사면 어떻게 돼? 분계 이래 되죠. 비품 1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만원, 얘 이렇게 분계하죠. 얘는. 그럼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는 것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51번 과세 매입이죠. 예. 근데 얘는 똑같은 노트북을 매입을 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뭐야? 불공이죠. 얘는 공제 못 받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어. 그런데 얘가 이게 필요한 거야. 얘가 필요한 거야. 얘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원재료로 볼까? 원재료 있죠? 얘는 이렇게 매입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원재료를 얘가 사오면은 이렇게 이거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거를 얘가 사오면 어떻게 돼? 공제 못 받죠? 이해됩니까? 그치? 그럼 요로 매입을 해가지고 일로 쓰면 어떻게 돼? 그걸 이리 되죠. 요로 매입을 해가지고 요로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일로 쓰네? 그걸 면세 전용. 그럼 국가가 안 돼 이래 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공급이야.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간주 공급은 국가가 이래 되는 겁니다. 자, 회사가 과세 사업자인데 자, 얘가 10만원 매입을 했죠. 얘 이제 부가세 매입세 자, 그 전에 매입세 공제 받았어. 자, 매입세 공제 딱 받는 순간 국세청 있죠. 국세청 텍스보이. 국세청은 항상 얘를 주시합니다. 딱 보고 있습니다. 얘는 기다려. 뭘 기다려? 얘 매출을 기다립니다. 매출 기다립니다. 15만 원에 매출하면 부가세 얼마야? 15,000원이죠. 그럼 얘는 얘한테 어떻게 부가세 납부하겠죠? 뭐 저 만원을 빼든가 말든가. 그죠? 얘는 이 매출을 기다린단 말이야.
왜? 나한테 돈 들어올 거니까. 그죠? 이거 국가거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설마 전화했겠냐마는. 전화. 야, 너 그거 매입했던 거 안 팔아? 했더니 얘가 뭐라냐면, 나 그거 안 파는데. 그거 뭐 했어? 이랬더니, 그거 다른 데 선물 줬는데, 선물 줬대, 선물. 그러니까 국가가 헐 이래 됐겠죠. 그럼 국가가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속 법을 바꾸는 거야. 안 되겠다. 공급이야. 너 선물 줬어? 알았어. 이래 법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선물 줬대. 나 법 바꿨다? 이거 공급이야. 그러면 여기 이러겠죠. 기업이 저항하겠죠. 이게 뭔 공급이야 선물 줬는데 내가 법을 바꿨어. 법 바꿨어. 요거. 내가 국가인데 이런 걸 공급으로 간주했어. 내가 이런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급입니다. 국가가 이거 공급이야 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리스트가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물어보겠죠. 그걸 얼마 내야 돼? 얼마? 이거 밖에서 얼마에 팔아? 너 팔면 얼마에 팔아? 15만 원에 팔지. 그럼 너 부가세 얼마 받아? 15,000원 받겠지. 15,000원 내. 뭐? 시가의 10% 세금 내기. 그걸 간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공급은 뭐죠? 이거죠. 실질 공급은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죠. 이게 실질 공급이야. 근데 간주 공급은 뭐죠? 선물 줬죠. 선물 주고 대가는 안 받았죠. 그죠? 그런 걸 간주 공급이다 라고 국가가 리스트를 쫙 만들. 이거 공급이야 하고 4가지를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가 공급입니다. 자가 공급이 뭐라고요?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쓰죠. 이걸 자가 공급이라 하는데 이런 거는 괜찮다. 배달하고 이런 거는 이거 어쩔 수 없죠.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 걸리면 공급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게 뭔 공급이야? 내가 정했어 이래 되는 겁니다. 국가가 정했어.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나? 면세전용이죠. 뭐? 면세전용. 요로 매입한 걸 요로 쓰네? 그럼 국가가 이거 안 돼. 왜? 잔머리 설 수 있죠? 잔머리 설 수 있단 말이야. 면세전용. 이거 공급이야. 얼마 내야 돼? 시가의 10%. 시가의 10% 세금 내. 그게 바로 면세전용입니다. 두 번째. 자, 요 두 가지만 설명해야 됩니다.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되어 있죠? 이거 간단해. 자, 보세요. 우리가 타이어 공장이야. 타이어 공장입니다. 자, 한국 타이어 만들면은 뭐 트럭에 관련된 타이어, 버스에 관련된 타이어, 승용차에 관련된 타이어 다양하게 만들어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트럭이 있죠. 타이어 만들면은 그 트럭에다가 타이어 실어서 또 배달해 해줘야 되죠. 그런 그 자동차들이 자동차 한 4, 5년 끌고 다니면 타이어 바꿔줘야 되거든. 그런 트럭들은 괜찮다는 거야. 그 트럭 타이어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공장에 타이어 많죠? 그걸로 갖다 끼우면 돼. 그거는 공급을 안 봐도 돼. 그런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걸리는 애들 있죠? 그죠? 뭐 1000cc 이상 8인승이야. 이거 불공에 나온 애들이죠? 만약에 대표이사 승용차 있죠? 제네시스 뭐 GV80 대표이사가 끌고 다니는데 그 차가 이제 한 5년 타이어 이제 바꿔야 돼. 밖에서 바꾸겠습니까? 우리 회사 가면 공장에 타이어 천지인데 그거 갈아 끼웠어. 그거는 공급이야. 왜? 그 제네시스 G80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야. 1000cc 이상이고 8인승 이하야. 그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공급이야. 얼마 내야 돼? 시가의 10%. 팔면 얼마에 팔아? 15만 원에 판대. 15,000원 내. 트럭은 괜찮아. 트럭은 배달해야 되죠. 트럭은 괜찮아. 그런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걸리면 공급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직매장 반출. 자, 요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직매장 반출. 왜? 저 직매장 반출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아까 직매장 있었죠? 그죠? 아까 저게 명지에다가 명지에 우리가 공장이 있었죠? 제조업 공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서민에다가 매장을 차렸죠? 서민에다가 매장을 차렸어. 직접 차렸다고 뭐야? 직매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건 만든 거를 여기 물건을 공급해 주죠? 이거 공급해 줄 때 이거 매출로 얘 매출로 봐야 돼? 매출로 안 봐야 돼? 이겁니다. 매출로 보는 게 좋아? 안 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진다 뭐라고 하느냐? 매출로 안 보는 게 좋지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보는 게 좋지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매출로 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겠습니다. 자, 얘가 자 원재료를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하고 그럼 부가세 얼마냐? 10,000원이죠. 그래가지고 원자재 매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그 물건을 그대로 직매장에 보내주죠. 매출로 안 본다며.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얘 매출로 안 보니까 얘도 매입이 아니죠. 얘도 매입이 아니야. 왜? 같은 회사니까 이해되죠, 그죠? 같은 회사니까. 그럼 얘가 파는 거야. 150,000원에 판매하는 거야. 매출. 그럼 부가세 얼마? 15,000원이죠. 자, 이래 됐죠? 자,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된 거야. 자, 부가세 신고합니다. 얘 부가세 신고합니다. 얘는 보니까 매출이 없죠? 매출이 없잖아. 그죠? 매출세 빵. 그죠? 매출세 빵. 매입세 얼마죠? 매입세 10,000원이죠. 그럼 뭐야? 환급이죠? 환급이죠. 마이너스 10,000원. 환급입니다. 얘는 환급 신청하면 되는 거야. 환급 신청하면 한 달 걸립니다. 환급 신청. 얘는 어때요? 얘는 매출세가 15,000원이죠. 매입세 얼마? 매입세 없죠? 빵. 그럼 얘는 뭐야? 납부세 얼마? 15,000원. 이래 되거든. 그럼 얘는 15,000원 납부하고 얘는 환급 신청해서 한 달 뒤에 10,000원 받죠? 자, 만약에 얘를 매출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로 봐버리면 이래 됩니다. 자, 같은 회사가 물건 파는데 그가 이익 붙이겠습니까? 이익 붙이면 세금 내야 돼. 자, 100,000원에 사왔지? 100,000원에 공급하는 거야. 100,000원에. 100,000원에 매출입니다. 알죠? 그러면 부가세 얼마야? 10,0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래 됩니다. 10,000원이네? 그럼 매입세 얼마? 10,000원이죠? 그럼 빵이죠? 얘는 납부할 게 없네? 얘는 신고하면 땡. 얘는 뭐야? 자, 매입세 얼마? 10,000원이죠? 10,000원 빼는 거야. 그러면 납부세 얼마? 5,000원이죠? 얘 5,000원 납부하면 땡 친다는 거야. 아까처럼 매출을 안 볼 때는 얘는 15,000원 납부하고 얘는 환급 신청하고 한 달 뒤에 10,000원 들어오거든. 그게 좋아. 매출로 보니까 얘는 신고만 하면 되고 얘는 5,000원만 납부하면 땡치죠. 아, 매출로 보는 게 좋네. 이거는 직매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는 게 좋네. 이거는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기업을 위해서 야, 여거들 직매장 할 때 이거 그냥 공급으로 봐라. 그래, 여거들 편하다. 그러고 특이한 건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발급해도 돼. 특이한 거죠. 사실은 간주공급은 이것만 알면 돼. 직매장 반출만. 왜? 시험에 얘가 잘 나옵니다. 얘만 알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간주공급 있죠? 자, 보세요.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 자, 봐봐. 선물 준 거 아까 간주공급이랬죠? 여러분, 선물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합니까? 안 한단 말이야. 간주공급은 다 이런 것들이야. 선물 주고, 공짜로 주고, 증여하고 이런 거거든. 그건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죠? 그런데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 그러나 발급하는 게 있어. 직매장 반출이죠. 얘는 발급해라. 왜? 사업자 등록번호 다르죠? 다르거든. 물건 공급할 때 원가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업무하기가 편하다. 일하기가. 그래서 자가공급 중
간주 공급에서 자가공급 중 요 세 가지는 공급이야 세금 내 하고 같은 말이에요.